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제가 예전에 WW라고 워들리 와이즈라는 교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교재를 살펴보시고 너무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 전 단계에선 뭘 하면 좋으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공부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제가 교재를 선택할 때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국어는 국어답게, 영어는 영어답게 배우자. 그러려면 국어는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만든 교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을 해주면서 아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 거고, 영어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데리고 와서 영어가 비록 모국어는 아니지만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습관과 환경 그리고 노출을 굉장히 자주 하려고 노력하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막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지 않았어도 아이가 그냥 쉬엄쉬엄 자기 페이스대로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동일한 방법으로 저는 둘째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교재 선택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이 교재들은 다 저희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저희는 현재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교재들을 가지고 좀 영어를 접했더니 외국어스럽지 않고 좀 더 모국어에 가깝게 습득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저희 둘째를 위해서도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교재는 저번 앞전에서 브레인 퀘스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교재 역시 많은 아이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가는 교재인 것 같아요. 모든 어린이들이 다 했습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는 다 알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길버스쿨에서 출간되고 있는 기적의 한글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저희 아이는 지금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친구들이 스콜라스틱이라던가 브레인 퀘스트라던가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가정에서 배워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좀 구비를 해서 그냥 아이들에게 노출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조금씩 노출해주고 있고요. 유치부에서 조금 영어를 잘하는 친구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아이들이 타겟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묶음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실제 책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품 구성이나 가격 그리고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미자모 카페에 각 레벨별로 사진 찍어서 글 올렸어요. 그것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먼저 스콜라스틱 출판사는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서 출간되는 그림책들도 저희가 즐겨보고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도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 시리즈는 100 Words Kids Need to Read By 라고 해서 이 나이대까지는 요 정도 단어는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둔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치 좀 사이트 워즈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각 학년별로 아이들이 100단어씩은 적어도 읽을 수 있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만든 교재이고요.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낙권이 아니라 묶음으로 공구 구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100개의 단어만 알아서는 또 책 읽기 독립하는 데는 또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 학년별로 한 100개 정도씩 알아간다면 총 한 300개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더 쉬운 그림책이나 챕터북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고, 아니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교재를 활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죠. 그래서 first grade면 만 6세에서 7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나이 연령이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에게 교육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안성맞춤 교재가 될 것 같고요. 안에 내용 보시면 확실히 좀 그림책을 많이 만드는 출판사다 보니까 구성도 굉장히 남달라요. 여기에 미니북이 함께 담겨 있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앤서키도 맨 끝에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어서 좀 한 텀 쉬고 가는 분위기? 꼭 마치 챕터 하나가 끝난다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하나 맞추고 나서 미니북을 만들 수 있게 장려하고, 이 미니북을 통해서 또 읽기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은근 또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교재를 통해서 100가지 단어를 배우면서 이 그룹 1, 2, 3, 4, 5, 6을 커버하면서 미니북도 동일하게 6개의 책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그 사이트 워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색칠도 칠하고 찾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문법으로 관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아기 때부터 관사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ere is it? 그래서 circle the word the in each sentence. 그러니까 뭐 the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겠고요. 그리고 write the word the on the line. 그래서 여기다가 the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e bee is on the flower. 이렇게 배우는 건데 실제 영어를 학습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그날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때는 어를 써야 될 것 같고 저럴 때는 더를 쓰고 언제는 안 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직감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도 많은데 사실은 어렸을 때 이런 훈련을 해요. 네. 아예 그냥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갑자기 정말 잘하는 게 아니고 아기 때부터 이런 거를 꾸준히 노출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나중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갔을 때 뭐 에세이를 쓴다거나 그럴 때 좀 더 다듬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만 6세에서 7세 아이들이 과거형을 배우는구나 를 알 수 있어요. 사이트 워즈 중에 하나인 was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was를 쓰면서 비동사 am이나 is의 과거가 was구나를 이런 식으로 센텐스에 대입하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또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그림과 함께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영어 교재를 한국말이랑 같이 섞어서 영어를 노출하는 교재보다 아예 모국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좀 더 선호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에 fold and assemble 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assemble 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6, 7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 fold면 종이접기를 많이 해본 친구라면 알겠지만 접는 게 fold잖아요. 그래서 fold and assemble. assemble은 뭐 조립하다, 뭐 만들다, 모으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 미니북을 뜯어서 fold and assemble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들란 얘긴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래서 여러 번의 미니북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fold and assemble 이라는 말을 배우게 되죠. 사실은 이게 진정한 언어 학습이잖아요. 정말 assemble 그러면서 막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활동하면서 자꾸만 지시하는 내용이 fold and assemble 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뭔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되게 귀여워요. 네네, 레인이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그레이드 1이고요. 다음은 그레이드 2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나 100 words고요. 이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액티비티스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하나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출을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교재를 좀 친숙하게 하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웬만하면 끝까지 시리즈를 가지고 가요. 아이들이 이미 교재 파악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걸 알고 이런 교재 스타일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미니북이 있고 이 미니북을 통해서 읽기를 장려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거 역시 second grade에는 7 groups of words가 있는데 끝날 때마다 미니북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거 역시 뭐 쓰고 배우고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이때 Days of the Week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보통 노래랑 같이 배우죠. 여기서도 compare to 라고 되어 있어요. compare 이것도 나름 어려운 단어지만 어떤 게 large고 어떤 게 small인지를 둘을 계속 비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compare라는 단어가 친숙하게 되고 나중에 실제 배울 때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아니면 정말 정확하게 compare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저는 여기 나오는 그림 스타일을 좀 선호해요. 좀 이렇게 너무 막 번덕번덕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게 오히려 더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outer space spelling bee라고 되어 있는데 또 spelling bee는 또 뭐냐면 스펠링 컨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 있잖아요. spelling bee라던가 아니면 뭐 spelling patrol이라던가 여기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도 그냥 계속 친숙하게
노출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juggling syllables라고 하는데 syllables가 뭐냐 이런 것들도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dash 보이시죠? 좀 이렇게 끊어서 말하는 거를 syllables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클라운이 저글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한국말로 써 있는 거 말고 영어로 된 교재가 좋은 게 한국말로 써 있었다면 정말 절대 노출되지 않을 이런 단어들, 이런 phrases를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통해서 다양하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활동하실 때 정말 빨리 끝내기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또는 이 100개의 단어만 알고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좀 곱씹어서 읽어주시고 아이가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서 이 100개의 단어를 커버하시는 게 훨씬 교육 효과가 높으실 거예요.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굉장히 뭔가 아웃풋이 훌륭한데 어떤 친구는 뭔가가 미흡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공부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좋은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여전히 힘들어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를 체크하시기를 당부드려요. 정말 이렇게 뭐 보여주기 식으로 빨리 끝냈다, 빨리 많이 풀었다, 더 빨리 외웠다 이런 거가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What a pair 그랬을 때도 pair가 무슨 뜻인지 It's a spring thing 이랬을 때도 여기 spring thing이었을 때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나머지 다 소문자 그쵸? 어는 소문자, 관사는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유심히 보실 수 있고 여기서도 stacking up 있죠. 여기서 이제 riddle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수께끼 같은 걸 많이 하듯이 현지 애들은 riddle를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포스터가 있어요. 이걸 뭐냐면 워낙 스콜라스틱이 출판사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나이 때 읽었으면 하는 추천 도서가 골고루 그러니까 픽션, non-fiction, and poetry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 학년에 맞게 추천하는 도서들 목록이 있거든요.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문학, 비문학하고 뭐 동시, 시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 수필이라던가 나중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이도 시를 배웠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포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골고루 책 레코멘데이션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third grade예요. 만 8세에서 9세 사이에 꼭 알아둬야 할 100가지 단어가 기재되어 있고요. 이거 역시 7 groups로 나와 있고 이게 이런 말을 모른다기보다는 스펠링이라던가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대로 교재 통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미국 애들이 정말 know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 가 아니라 맨날 뭐 I know, you know 이렇게 말은 할 줄 아는데 이거를 실제 어떻게 아카데믹하게 사용하는지를 이 교재를 통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third grade 역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다양한 포맷을 통해서 소개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고요. 정말 다양한 소재거리가 담겨 있어서 되게 흥미를 유발하는 데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그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좀 더 많이 써요. 쓰기가 좀 더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답안지 여전히 있고요. 미니북 있고 정말 내용이 엄청 다양해요. 소재거리가. 네.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정말 100단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는 플래시카드도 있고요. 이렇게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터 있고요. 지금까지는 스콜라스틱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100 Words Kids Need to Read By 시리즈를 소개해드려봤어요. 다음 시리즈는 이거 역시 스콜라스틱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얘는 아예 서브젝트를 나눴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처음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너무 또 사실 이렇게 두꺼우면 좀 넘사벽일 수도 있잖아요. 느끼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학습지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고요, 우선. 그래서 좀
되게 아이들이 쉽게 다가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좀 더 부담감 없이 쉽게 다가갈 수가 있고요. 얘는 또 좋은 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점선이 있어요. 얘를 그냥 이렇게 한 장씩 뜯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뭐 차 안에서라던가 아니면 뭐 레스토랑을 가서라던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걸 낱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워크쉿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셔도 괜찮으세요. 이런 교재도 좋지만 이렇게 한 권만 1년 내내 하기도 참 애매하거든요. 좀 이거 끝나고 나면 할 게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과목은 Reading Comprehension, Math, 그다음에 Writing, Grammar, 그다음에 Reading Test예요. Reading Test 같은 경우는 1, 2학년은 지금 수입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입을 할 수가 없었대요. 3학년부터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예전에 무슨 뭐 시험 같은 거 보고 싶다고 제가 예전에 레벨링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Reading Comprehension을 좀 더 집중해서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3학년인데 지금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으시면 이런 거 추천드릴게요. 달리 뭐 레벨 테스트 받으러 가실 거 없이 요거 한 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총 15개의 Reading Comprehension 테스트가 있어요. 그냥 아이랑 매달 하나씩 아니면 한두 개씩 보시면서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감을 잡기 좋고 또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또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또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리딩 테스트 같은 거는 그래서 3권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그레이드 1부터 5까지 있고요. 언제나 그렇듯 이 안에 내용은 제가 따로 좀 더 추가적으로 사진 찍어서 미자모 카페 글이랑 이 영상 끝날 때 좀 안에 내용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띄울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Success With라는 교재가 되게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우선 얇아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 취사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머를 배우고 싶은지, 라이팅 또는 리딩 컴프레hension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아이랑 같이 어떠한 과목에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예전에 제 영상에서 라이팅 교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이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론 어린아이들이 좀 거부감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또 엄청 거부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얇고 많은 낙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저희 둘째랑 하고 있는 월드 윈도우라는 그런 non-fiction 북이나 ORD, ORI, ORT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얇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읽으면서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재도 추천드려요. 이건 또 얇아가지고 어디 외출할 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음식점 같은 데 가셨을 때 뭐 영상 이런 거 틀어주지 마시고 이런 걸 가지고 음식 나오기 전에 좀 아이들이랑 활동을 할 수도 있죠. 은근 애들 좋아해요. 요즘 가지도 못하지만 저희는 음식점이나 뭐 어딘가에 가서 기다려야 할 때 그럴 때 뭔가 영상을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종이 접기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말장난, 그러니까 뭐 리르를 한다거나 수수께끼를 낸다거나 아니면 끝말잇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지 좀 이렇게 영상에 혼이 팔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교재를 활용할 때 이 한 권을 마스터했다고 정말 모든 게 다 완벽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하면서 문화도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 방법도 알아가고 조금씩 자기 스스로 학습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교재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정에서 영어를 좀 어떻게 더 노출을 시켜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좀 지문도 함께 읽어보고 현지 아이들이 배우는 단어도 좀 더 알아가고 하면서 좀 학습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